자, 독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독자가 자기 자신을 독자라고 느끼는 감정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내용을 살펴볼까요? 교과서 168쪽 처음부터 12번째까지가 처음 부분이죠. 자, 우리 이 글 소단원 핵심 정리에서 편지 형식의 기행수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 부분에 기행수필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편지 형식도 나오죠. 첫 번째 줄 보세요. 오늘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그렇죠. 엽서를 띄운다는 걸 봐서 우리가 편지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태백산맥 속의 소나무 숲 다녀갔죠. 여정이 들어가 있죠. 여정이 나온다는 건 바로 기행수필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형식을 띄었다 그랬죠? 기행이기도 하지만 편지의 형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친근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신은 편지 글이니까 우리가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읽는 독자가 있죠. 한 사람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신의 의미를 편지를 받는 특정한 대상 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두 번째 이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두 번째 당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현대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렇게 당신의 의미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여기에 오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람보다는 나무를 더 사랑했는지 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죠. 당신이 더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뭐라 그랬을까요?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0년서부터 300년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200년부터 300년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요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행문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여정이 나와 있죠. 기행문의 특성은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인데요. 200년, 300년 된 소나무를 내가 직접 봤죠. 그러면 여정은 아니고 보고 들은 거 뭐에 해당되냐면 대답 좀 해보세요. 견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감상 부분인데 감상 부분이 몇 쪽에서부터 몇 쪽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죠.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다. 바쁘게 뛰어나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 여기서부터 쭉 나아가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느낀 것은 뭘까요? 바로 경이, 놀라움, 충격, 감탄, 반성. 왜냐하면 그 긴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온 소나무를 보고 경이로움과 충격과 감탄과 반성을 느꼈죠. 그 다음에 우리 읽은 부분 중에서 신발 한 켤레의 토지라는 구절이 있죠. 168쪽 8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신발 한 켤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신발 한 켤레 토지니까 큰 땅일까요? 작은 땅일까요? 그렇죠. 아주 작은 땅이죠.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뭐냐면 은유법이 되겠죠. 우리 이 글의 특징이 비유법하고 대조법이 사용이 됐죠.
바로 비유법 중에 은유법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신반 한 켤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이 소나무가 우람하게 설 수 있죠. 이거는 소나무와 인간의 차이점이 되죠. 그래서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로 인간과 소나무는 차이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조의 방법이 사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수분 마치 나를 그 교과서 보시면은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그런 예가 나왔죠. 솔수분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마치 뭐뭐 같은. 그래서 직유법이고요. 소나무가 스승 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의인법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스승이니까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스승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소나무 같은 사람임을 깨닫고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인간의 폭력적인 소비와 경쟁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한다. 171쪽 24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171의 16번째 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 부분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요.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요. 결국은 별 한 개 볼 때마다 돈을 내라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이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 있고요. 이것은 현대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인공적인 것인데요. 자연이야말로 가장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100원 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별과 소나무의 공통점은 뭐냐? 자연이라는 거, 가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소강리 숲에 오기 전에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복궁 복원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일제가 파괴한 경복궁을 우리의 것으로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168쪽 17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강리 숲에 온 후에는 무리한 고집이다. 즉 자기를 반성을 했죠. 소나무 숲을 보고 나서 왜 반성을 했을까요? 왜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고난에 찬 몇백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수많은 우리의 소나무가 잘려나가야 되죠. 이 소나무가 우람하게 되기까지는 200년, 300년 이런 세월이 흐르는데 그 세월을 잘라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즉 소나무가 가득한 숲을 훼손하는 이름으로 무리한 고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확장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소나무를 잘라내는 거를 바로 우리 인간하고 인간의 현실 문제하고 같이 결부를 시켰어요. 소나무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어떤 걸 잘라내느냐면 여기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잘라내는 것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문제를 인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바로 누구냐? 인간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기죠. 식물. 결국은 사람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 다른 사람까지 잘라내고 소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다. 이건 뭐냐면 인간은 자연을 소비를 하죠. 그래서 소비의 주체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왜 소비의 객체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잘라내죠. 잘라낸다는 건 인간을 뭘로 보냐면 소모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주체이면서 결국은 소비의 대상, 객체라는 건 대상이에요. 결국은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고 결국 사람도 물건처럼 쓰고 벌어지는 소비의 대상, 객체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소비의 주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또 하나 나와요. 요거죠. 경제학의 폭력성. 경제적으로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마구 잘라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폭력성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점은요. 소나무는 아주 작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서 우람하게 자라나는 것에 비해서 인간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소나무보다도 못하게 뭐뭐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한다는, 그래서 소나무와 인간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